제가 요즘에 이제 경매 쪽 영상도 올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들 뭐 요즘에 계속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그 월급 말고 아니면 보험 말고도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을 좀 계속 원하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좀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제가 경매를 매일매일 보잖아요. 예, 경매를 매일매일 뭐 신건도 보고 낙찰된 것도 보고 그러면서 농어촌 민박업을 좀 해볼 만한 숙소가 제가 좀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지방에 있는 거를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수요들이 좀 있는지 좀 보니까 의외로 투표도 좀 많이 해주셨고 좀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 강의를 했죠. 에어비앤비 강의도 해서 숙소도 한 400개, 한 500개 오픈해준 것 같은데, 이제 농어촌 민박업도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 해주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세 차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세 차익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뭐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세 차익 플러스 현금 흐름. 농어촌 민박업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시골집이 그렇게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도 지금 뭐 23만 원, 25만 원이었나요? 그렇게 1박 받고 또 지금 요번 주말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기적으로 그 어제도 계속 지인 예약 받고 그래서 아마 거의 주말은 찰 거고 평일에도 예약이 의외로 잘 찰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다들 물건 보는 것도 조금 힘들어 하시고 해서 경매 물건으로 해가지고 뭐 1대1로 이제 좀 수업을 해보려고 제가 글도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제 블로그 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이제 뭐 합법 에어비앤비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서 이런 글도 이제 올렸지만은 다들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하긴 하죠. 근데 누군가는 이제 좀 소액이다 보니까 매입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뭐 질문에도 남겨놨지만은 처음엔 임차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뭐 평상 멘토링 개념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운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전반적으로 1대1을 좀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포커스를 좀 경매랑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가능한 게 이게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업 해볼 만한 집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은 보통 낙찰이 뭐 70% 많이 나오면 뭐 80%, 90%도 나오는데 이게 좀 개인 상황마다 좀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실행을 계속 하게 해보려고 하고 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오픈하신 분은 경기도에 계시는데 그분은 1,500에 55로 일단은 임차로 구하셨고 그 다음에 세팅 비용은 한 500만 원 했으니까 한 2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증금을 좀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세팅 비용은 워낙 케바케라 저라면 이거보다 어떻게든 줄여서 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이니까 조금 세팅 비용이 제 기준에서는 집 컨디션에 비해서 조금 더 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경매로 받을 만한 물건이 제가 담아놓은 물건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거의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쭉 거의 한 1000개 이상 눈알짜 빠지게 본 것 같은데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외국인 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집주인 동의 뭐 임차로 한다는 가정하에 인근 세대 동의 그리고 뭐 외국어 능력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연식 제한 이게 30년이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농어촌으로 해서 저는 제일 베스트는 경매로 낙찰 받는 걸 추천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특히나 시골의 읍면리 지역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임차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로 찾다 보면은 물건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시고 그나마 내가 조금 어떻게든 힘을 써서 매입 쪽으로 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확실히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낙찰 받은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를 좀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하려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안에 이제 인테리어 조금 하고 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월 현금 흐름 최소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순수익입니다. 이 정도 나오니깐요.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다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뭐 에어비앤비도 한 6년 했고,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알아야 되고 입지를 알아야 되고 마케팅을 알아야 돼요. 뭐 에어비앤비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SNS 활동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도 뭐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있고 한 2,000평 정도 뭐 이제 가지고 있고, 입지는 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뭐 많이 알겠죠. 예,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니까 좀 더 가이드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세 차익만 봤더라도 뭐 이제 비용은 제가 뭐 이렇게 150만 원 책정은 했지만은 어 어차피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저도 1대1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쏟아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뭐 입지도 그렇지만 마케팅도 계속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어차피 저한테는 이전부터 계속 피드백을 드렸고 멘토링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저한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고 싶은데 좀 못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은 농어촌 민박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어촌 민박업이 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내 거로 매입을 했을 때는 6개월, 그 다음에 임차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농어촌 민박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좀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타 지역에 할 때는 아무래도 매입을 해서 6개월 거주 조건을 채우고 좀 하셔야겠죠. 좀 이런 조건들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연식 제한도 딱히 없고 뭐 인근 세대 동의 받을 것도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는 뭐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 거고, 농어촌 민박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현금 흐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소액으로 하셔서 도전을 하셔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본업이 있든 뭐 나중에 혹시라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한다고 해도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도 겪어봤고 코로나 전도 겪어봤고 코로나 끝난 후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어촌을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요. 다들 꼭 도전하셔서 원하는 현금 흐름 좀 만드시고, 특히나 내 거에서 웬만하면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유튜브 이 설문조사 이쪽에는 뭐 이제 1대1로 다마고치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어차피 저는 원래부터 했던 거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오면은 좀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경매 물건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수 정예로 계속 할 테니까 해볼 테니까요. 뭐 유튜브 내용만 보고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보는 눈도 없고 좀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가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블로그를 보시든 뭐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현금 흐름 다들 무조건 만드셔서 계속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